국회가 법사위원장과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문제로 뜨겁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여당에게 법사위원장직을 작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돌려달라고 하고 있고요. 김호수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논란에 대한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가요. 법사위원장 자리를 작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 아시지만 판사 출신이시고요. 박주민 의원께서는 누구나 다 아는 변호사 출신이시라서 법조인들이야 작물이라는 용어의 뜻을 잘 아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작물이라는 표현은 아시다시피 법을 위반해서 절도하거나 한 물건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련된 법률 규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예. 본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관례적으로 의석 배분 비율에 따라서 나눠 왔던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전통도 사실은 그리 오래된 전통은 아니었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의석 배분 비율에 따라 11대 7로 하자고 저희가 제안을 했지만 그 제안을 거절한 게 바로 또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물이라는 표현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동안 진행되어 왔었던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된 논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당 측에서는요. 국회에서 그동안 물론 명문된 규정은 없지만 관습법과 전통으로 국회의장을 여당에서 담당하면 법사위원장은 야당에서 맡는 견제와 균형이 그동안의 전통이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작물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관례라는 것도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당, 야당 이렇게 나눠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한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 사실 20대 국회에서도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준과 관례라는 것도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이 전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논의가 사실상 종결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다시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든지 법사위원장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거는 그렇다 치고요. 미래의 문제가 또 중요할 텐데 여당은 국회를 또 정상화시켜서 야당을 협치로 이끌어 드려야 하는 어떤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장에 대한 재협상의 여지 아예 전혀 없는 겁니까?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그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돼서 초기에 좀 논란이 있었다가 지금 현재대로 협상이 완료된 후에는요, 종결된 후에는요. 각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굉장히 민주적이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왔었거든요.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대체적으로 민주적으로 각 상임위가 작동돼 왔고 법사위에서조차도 여야가 논의를 통해서 의안들을 처리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원활한 운영 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의 협치를 위해서 반드시 상임위원장 몫이 재분배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21대 국회의 현재 상황하고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얘기를 좀 여쭤보겠는데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호수 후보자에 대해서 코드 인사다. 또 검찰 장악행위다.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김호수 후보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호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검찰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으면서 경력을 쌓아왔었고요. 또 법무부 차관도 역임을 했기 때문에 또 법무부도 또 잘 아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다리 역할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요. 특히 검찰에 있을 때는
아시다시피 뭐 정치적으로 편향됐었다거나 이런 평가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조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훌륭한 덕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뭐 야당 일각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 등 김호수 후보자를 반대하는 측에서 김호수 예. 후보자가 현재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 혹은 곧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 뭐 피의자냐 아니냐 그 부분도 좀 논란이 있죠. 네. 아직 피의자가 아니다라고 그 얘기가 되기도 하니까 그 부분은 뭐 피의자다라고 규정을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 좀 안 맞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가 사실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제일 좋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피의자 또는 곧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만으로 과연 아무런 자격 조건을 못 갖춘 것이냐,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수사가 진행되거나 또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평가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지금 그 제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또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서요. 단순히 이제 검찰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이다 또는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총장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이른 감도 있습니다. 예. 네. 뭐 예를 들어 어떻게 보자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고발 행위다. 뭐 이런 경우라면야 사실 지나친 불이익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하지만 만약에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보됐다든지 또는 뭐 증언이 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고려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은데 현재 여당에서는 어떤 정도라고 파악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저희들도 뭐 수사 진행 상황이 돼서 뭐 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뭐 네네. 진행자님께서도 잘 아실 테고요. 예. 근데 지금 뭐 얘기 나온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 것이고 예. 피의자 인지 여부도 좀 불명확한 상태이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의 절대적 기준을 삼아서 판단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검찰 내부 일각에서 물론 이제 언론 보도입니다. 익명을 인용한 언론 보도인데요. 검찰 내부 일각에서 김호수 후보자가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위원 인선 과정에서 여당 편향적이다. 이렇기 때문에 임명이 안 됐다. 뭐 이런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감사위원 뭐 임명 과정에서 문제가 됐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언론 보도는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인사청문회나 이런 데서 좀 검증되거나 좀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익명의 그런 목소리와 달리 또 다른 측면에서 또 김호수 전 차관을 비판하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제 비판을 한다는 거죠. 다른 쪽이라면 여당에 뭐 반대한다 이런 그러니까 그런 주장입니까? 검찰주의자다. 검찰주의자다. 검찰에 좀 충성하는 그런 선배다. 이런 식의 평가도 좀 나온다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제 양쪽의 평가가 존재한다는 건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반면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중립성 뭐 이런 것들도 갖추고 있는 것 아닌가로 일면 평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익명빈 또는 개인적 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양쪽의 주장이 진짜 그런 것인지는 청문회 과정에서 좀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문회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검찰 개혁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요, 특히 이제 김용민 최고위원을 위시로 해서 검찰 개혁 특위를 다시 신속하게 가동하겠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런 방향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민심을 생각을 하면 검찰 개혁의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민주당 내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은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해서 뭐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 추진과는 관계가 없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뭐 네. 민생에 관련된 과제, 부동산, 검찰 개혁 같은 개혁적 과제, 뭐 말씀하신 부동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동시에 또 잘할 수도 있고 또 성과도 낼 수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었다라는 평가로 저는 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관점에서 좀 보면은 검찰 개혁도 개혁 과제에서 후퇴시키거나 하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고 또 좋은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도부가 새로 구성돼서 지도부가 논의를 해서 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 자체를 뒤로 후퇴시키는 것 이것이 과연 지금의 그 상황과 맞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 개혁은 더욱 더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대로 하고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민생 관련 사안은 또 그것도 열심히 잘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마치 서로를 배치되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좀 기계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내일 어린이날입니다. 마침 의원님께서 양육비 관련 법안 발의하셨죠? 네네.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양육비 관련돼서 이행률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 30% 중반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긴급한 양육비 지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우선 지원하고 국세청 등 정부 파악 능력이 뛰어난 기관에서 환수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하자. 그리고 양육비 관련된 소송이나 판정을 좀 더 속도 내서 할 수 있게 하자 등등등의 내용을 담은 3가지 법을 오늘 발의했고요. 이 법들이 통과가 되면 양육비 이행률이 좀 더 높아지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좀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커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의 발의 법안들이 잘 통과가 돼서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가 없도록 그런 어린이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